미완성의 역설 레오나르도 다빈치 말해다오 내게 끝마친 일이 단 하나라도 존재하는지를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기 위해 기꺼이 미완성의 삶을 선택했던 위대한 몽상가 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는 그토록 많은 캠퍼스를 미완성으로 남겨야만 했을까요? 결핍이 탄생시킨 위대한 관찰자였습니다. 사생아의 주홍글씨죠. 1452년 다빈치는 출생했지만 가문의 대를 이을 수도 훌륭한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던 신분이었지요. 학업에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정규 라틴어 교육에서 철저히 소외되었고 문자를 통한 지식 습득의 기회가 박탈된 소년이었죠. 자연이라는 유일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다빈치는 세상이 나에게 그를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면 나는 매일 변하는 이 위대하고 정직한 대자연을 나의 유일한 스승으로 삼겠다 했지요. 스승의 붓을 꺾게 만든 혁신이 있었지요. 바로 템페라를 넘어 유화로 발전합니다. 전통적인 르네상스와 다빈치의 방법론을 비교해보면 전통적 르네상스는 재료가 템페라, 계란 노른자의 혼합이었다고 하면 다빈치 방법론의 재료는 유화였고 아마인율의 혼합이었습니다. 전통적 르네상스가 건조 방식이 공기 중 빠르게 건조하는 거였다 하면 다빈치 방법론은 건조가 느린 건조 시간으로 무한한 수정을 허용하게 했지요. 전통적 르네상스가 표현이 뻣뻣하고 거친 붓자국, 뚜렷한 날카로운 경계선이었다고 하면 다빈치 방법론은 끝없는 덧칠과 빛과 그림자의 부드러운 경계를 구현하였죠. 단지 뛰어난 재능이 아니라 자연의 부드러운 살결과 빛의 산란을 표현하기 위해서 재료 자체를 바꾼 시스템의 혁신이었지요. 20살 제자의 천사에 압도된 스승은 영원히 붓을 꺾었다고 합니다. 완벽주의의 저주지요. 시야가 넓어질수록 붓은 멈춘다 했습니다. 첫째, 다빈치의 원근법에 대한 강박입니다. 캔버스 위에 무수한 격자 무늬를 만들고 수학적 비례가 맞지 않으면 결코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해부학적 마비입니다. 보이지 않는 뼈와 힘줄의 역할을 파헤치느라 멈춰버린 붓, 피부 아래 구조를 모른 채 색을 칠할 수 없다고 하는 강박감을 갖게 됩니다. 캔버스에 무수한 격자 무늬와 수학적 칸은 다음으로 그런 것을 중시했지요. 대상의 피부 아래 숨겨진 역학적 진실을 철저히 파헤치기 전까지는 단 한 방울의 색도 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관찰자의 축복이 예술가의 의무를 파괴해버린 비극적인 족쇄라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궤도의 수정이죠. 생존을 위한 자기 해체였습니다. 예술적 굴레와 미완성의 오명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기하학과 역학을 무기 삼아 자신을 새로운 창조자로 재설계한 완벽한 생존 피벗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튼튼한 이동식 교량을 설계하였고 성벽을 파괴할 거대한 대포와 박격포를 만들었고 적을 공포에 떨게 할 무기 주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10%의 평화의 시간이 있었지요. 건축, 조각 그리고 그림에서도 그 누구 못지않는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다빈치는 90%가 군사 기술자라 하면 10%만이 건축과 조각, 그림에 관심을 기울였던 겁니다. 궁극의 실험실입니다. 인체라는 이름의 소우주이죠.
첫 번째는 죽음 앞에 해부를 통해서 산자의 출입이 금지된 지하 안치수에서 은밀한 야간 탐구를 하게 됩니다. 스텝 2는 기계적 진실의 발견이지요. 붉은 근육 다발은 밧줄과 골격, 지렛대와 혈관, 지구의 강물, 완벽한 수학적 법칙으로 작동하는 기계 장치로서의 인체라고 보았던 겁니다. 스텝 3는 철학적인 각성이죠. 인간의 몸은 대자연이 빚어낸 가장 완벽하고 거대한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예술과 과학의 견고한 벽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단계 1로 해부학적 탐구를 했던 겁니다. 즉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비밀을 밝혀내려고 노력했지요. 단계 두 번째는 기계론적 통찰로 자연의 설계도를 공학적으로 해독하는 겁니다. 단계 3는 융합적 사고로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창조를 했던 겁니다. 인간 심리의 기하학적 해체입니다. 심리의 그룹화는 12명의 제자를 3명씩 4개의 무리로 치밀하게 배치해서 분노, 놀라움, 의심의 역동적 몸짓이 완벽한 수학적 비례를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혁신과의 결합이지요. 번식 기법을 활용한 겁니다. 젖은 석회를 거부하고 마른 벽에 직접 그리는 유화 도박을 한 거지요. 찰나의 미세한 심리를 포착하기 위해서 보존성을 완전히 희생시킨 거지요. 본성의 이중성입니다. 예수와 유다의 얼굴을 빈민가에서 수집함으로써 가장 순결한 빛과 가장 타락한 어둠을 한 영혼 속의 쌍둥이로 표현한 겁니다. 야심의 비극은 70톤의 꿈과 흙먼지입니다. 1489년부터 1493년까지가 바로 창조의 시기입니다. 10년간의 치열한 말 근육 역학 연구를 통하고 7m 수십 톤의 혁신적인 청동 주주법을 설계하고 그것을 완성해서 군중의 압도적 찬사를 받게 됩니다. 1494년부터 1499년까지는 프랑스가 침공해서 70톤의 청동은 모두 대포와 살상 무기로 증발됐고 야만적인 궁수들의 관역이 되어 진흙탕 속으로 허물어진 천재의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천재의 완벽한 설계조차 무자비한 권력의 폭력 앞에서는 허망한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적인 코텍스로 우주를 향한 끝없는 질문입니다. 첫째는 일체역학입니다. 물 웅덩이를 파동해서 폭풍까지 물은 대자연을 움직이는 거대한 마부와 같다라고 했죠. 항공공학으로는 새 뼈대 해부를 통해서 인간의 하늘을 설계한 거대한 비행 기계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광학과 천문학입니다. 동공을 통과하는 빛의 원리와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달의 궤적을 해독했지요. 타인의 의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을 번역하였고 마침표가 아닌 질문 자체의 바다를 부여하는 것이 진리에 도달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혁신의 불꽃과 남겨진 잿덩이입니다. 세기의 대결입니다. 베키오 궁전에서 29세의 젊은 천재 미켈란젤로와의 피말리는 대결이 있었고 전쟁은 가장 짐승 같은 광기라는 처절한 고뇌로 묘사했습니다. 치명적 실험입니다. 전통적인 프레스코화를 혐오했고 유화물감과 밀랍을 두껍게 섞어 마른 벽에 직접 칠하는 위험천만한 기법을 강행했지요. 대참사입니다. 강제 건조를 위해 피운 거대한 철제의 화로 하단부의 밀랍과 기름이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흉측한 색채와 눈물이 되어 녹아내리게 됩니다. 혁신가의 무모한 자부심이
낳은 처절한 실패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평생을 맴돈 단 하나의 미수는 바로 모나리자와 스푸파토입니다. 여기서 스푸파토라고 하는 것은 안개처럼 경계를 지우는 궁극의 기법을 말합니다. 대자연의 그 어디에도 칼로 자른 날카로운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철학적 고집을 한 거죠. 대자연과의 완벽한 합일입니다. 여인의 뺨에 흐르는 핏줄의 온기는 대지의 물줄기와 귀함 개석,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거대한 생명줄로 연결되는 겁니다. 모나리자의 찰나의 미소 속에 우주의 거대한 섭리를 포착하게 되고 수십 년을 덧칠해서 죽는 날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 영원한 미완성의 완벽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빈치 패러다임입니다. 르네상스의 전통 규법은 라틴어 고전과 권위적인 텍스트에 의존했다고 하면 다빈치 방법론은 대자연과 생생한 관찰을 통한 철저한 경험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르네스 전통 규범이 신체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영혼을 담고 있는 연약한 껍데기와 그릇으로 보는가 하면 다빈치 방법론은 수학적 법칙으로 작동하는 완벽한 기계이자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본 거지요. 르네상스 전통 규범이 예술적 목적이 신성함의 아름다운 재현 및 후원자의 영광 과시라 한다면 다빈치 방법론의 예술의 목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자연의 섭리와 인간 심리의 과학적 해독에 있었지요. 르네상스 전통 규범의 완성의 기준은 기한 내 캠퍼스를 채우고 후원자에게 납품하는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빈치 방법론은 대상의 근본 원리를 완벽히 파헤치고 이해하는 탐구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마지막 망명입니다. 고립에서 완전한 해방으로집니다. 로마의 어두입니다.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시대에 방 안에서 거울만 연구하며 철저히 고립되었고 세상을 이해할 유일한 통로인 해부학마저 엄격한 금지령이 선고됩니다. 위험한 탈출입니다. 64세의 노구는 조국을 영원히 등지고 알프스산을 넘어서 모나리자를 포함한 단 3점의 그림과 헤어진 비밀 수천만을 품에 안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 자유라 함은 프랑스와 1세의 전폭적 지시와 사랑, 캠퍼스나 납품 기한의 강요 없이 오직 우주의 섭리를 마음껏 탐구할 완벽한 자유의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천재의 아키텍처입니다. 미완성이 만들어낸 완벽한 우주이지요. 다빈치의 미완성은 실행의 실패가 아니라 세상 만물의 상호 연결성을 완벽하게 파악하려는 거대한 시스템 설계의 필연적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부학적 이성입니다. 인간의 뼈와 핏줄을 정교하고 완벽한 수학적 기계로 이해했지요. 공학적 설계는 생명체의 동력학을 물리적 현실로 응용한 거대한 기계장치를 발명했습니다. 예술적 감각은 보이지 않는 대기의 흐름과 빛의 산란을 부드러운 스마프토 색채로 묘사하였죠. 철학적 질문, 필라소피는 눈에 보이는 껍데기 너머의 완벽함을 쫓는 거울 글씨의 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편적 진리, 유니버설 트루스를 추구했던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의 거대한 스케치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밤하늘의 우주를 향해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엑스레이로 인체의 신비를 밝혀낼 때, 캠퍼스 위에 번진 빛의 오묘한 경계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때 우리는 모두 이 위대한 몽상가의 어깨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다빈치가 세상에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미완성의 캠퍼스가 아니라 질문을 멈추지 않았던 치열한 탐구의 과정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